세계적인 돈, 끝내주는 돈, 비트코인. 그니까 내가 사주잖아. 세계적인 돈, 끝내주는 돈, 비트코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6일 토요일이고요. 가격은 지금 9,400만 원 정도 되네요. 아침에 조금 많이 떨어졌었는데 테더 버드? 그러니까 가짜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이 라인은 지지선이 돼서 잘 가격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6년 말, 27년 제 예상으로는 이때 다시 한번 이제 폭락장이 올 것 같은데 이때도 여기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다만 여기가 지지선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꼭 여기까지 온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여기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책 내용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이 책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하실 때 뭔가 이렇게 손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가격은 15,300원이고 무료 배송이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투자하시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권할게요. 책 내용을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책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생각을 안 해봤을 법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꼭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추천드리고 그 중에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화폐를 볼 때는 저량, 유량 비율을 좀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화폐는 또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뭐 판매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판매 가능성이라는 건 이제 뭐 달러는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서 받아주지만 우리나라 원화만 해도 뭐 동남아에서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좋은 화폐를 이제 구분해낼 때 하나의 그 속성으로 판단되는 기준인데 그것보다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는 이 저량 유량 개념을 좀 잡아서 이걸 기준으로 화폐를 판단할 수 있어야 저희가 좋은 화폐를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량은 이게 제가 한자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량은 그냥 저장된 양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유통되는 화폐 그리고 유량은 이것도 제가 한자를 모르겠어요. 여기 한자도 없고 근데 아마 그냥 유입되는 화폐 이 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량은 기존에 유통되는 화폐고 유량은 새로 찍어낼 화폐 이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저량 유량 비율이 높은 돈은 좋은 돈이고 이 비율이 낮은 돈은 나쁜 돈이에요.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저량 유량 비율을 봤을 때 저희가 여기가 이제 기존에 많이 그 유통되는 양이 많을수록 많은 화폐일수록 유량 새로 이제 유입되는 화폐의 양이 적으면 이 값 자체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여기에 전체 세계에 있는 저장 양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정확한 숫자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뭐 70만 톤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금은 연간 채굴되는 양이 이 총 유통량의 2% 미만 연간 상승되는 분량이 이만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0만 톤이면은 1.4만 톤인가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대충 곱해가지고 한 건데 1.4만 톤이면은 2%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 채굴되는 금의 양이 전체 그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그 금에 비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기존의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부의 가치를 훼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희석시킬 수 있지, 그 기존의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를 왕창 훼손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은 좋은 돈인데 이게 만약에 법정화폐로 돼버리면 법정화폐가 만약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쳐요. 근데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그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대기업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3만 원을 풀어버려요 시중에.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양이 4만 원이 되잖아요 총.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 10,000원 중에 일부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존에 이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에 새로운 3만 원이 공급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잃게 되어 있어요. 이건 화폐 공급자가 그래서 그 가치만큼을 뺏어가는 거죠. 부의 가치를.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개념이 안 잡히니까 그냥 쉽게
어떤 개념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총 100원을 이제 총 화폐 공급 양이라고 쳐요.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앞으로 100원 이상의 화폐를 우리나라에서는 발행하진 않고 이제 유통은 100원까지만 하는 거죠. 그 중에 시중에 유통되는 게 화폐량이 80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20원의 추가 화폐가 공급이 될 거잖아요. 근데 80원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그 부의 가치는 80분의 10원이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8분의 1원이잖아요. 근데 추가로 20원의 화폐가 어떤 계획이든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든 화폐가 공급이 됐어요. 유동성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매년 일어나는 게 이 화폐 발행이 매년 추가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이제 그 개념이고 20원이 이제 추가로 발행됐다고 치면 총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폐가 100원이고 그 중에 제가 1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가진 부의 가치, 돈의 가치는 10분의 1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원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화폐 발행자가 새로운 화폐를 시장에 공급하면서 내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저희가 그래도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티도 안 나고 8분의 1원에서 10분의 1원 정도는 뭐 국가에서 공공재정을 어떤 공공정책을 펼치는데 재원이 필요한데 뭐 눈속임으로 좀 가져갔다 쳐요. 이런 건 저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공중화장실이나 뭐 어디 국도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그런데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계획은 100원만 총 우리나라에서 유통시키기로 했는데 정부 정책 위반자든 뭐 하여튼 뭐 국회의원이든 정치하시는 분들이든 100원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담기는 좀 너무 그 화폐 뭐 유통 그런 거나 봤을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화폐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920원을 추가로 그 유동성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원래는 8분의 1원에서 10분의 1원만큼의 가치 하락만 있었지만 내가 10원을 들고 있었다면 이제 920원이 추가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 시중에 1000원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원 중에 나는 10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100분의 1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0원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정부에서 새로 화폐를 찍어냄으로 인해서 제 재산 8분의 1원은 100분의 1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차액만큼은 화폐를 공급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복리로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연복리로. 그럴 때 내 재산이 그냥 법정화폐로 갖고 있으면 이렇게 높게 녹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된다. 그 내용이 이 책에 잘 녹아있다. 책 내용을 좀 보면 자연, 기술, 정치적 발전이 일어나 어떤 화폐성 재화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그 재화는 화폐 지위를 잃고 저량, 유량 비율이 높아 더 믿을 만한 다른 교환 매개로 대체될 것이다. 여기 밑에 조개 껍데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조개 껍데기가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채집이 쉬워지면 여기 유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 공급하는 양이. 그러면 이 화폐는 화폐로서의 지위를 잃고 더 믿을 만한 저량, 유량 비율이 높은 화폐한테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조개 껍데기를 안 쓰고 금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량 오늘 뭐 다른 유튜버도 보니까 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게 처음에 책으로 이렇게 많이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약에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천재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저량의 비율이 높아야 이 저량 기존 화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가 훼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1900만 개 유통된다고 치면 새로 채굴될 양이 200만 개죠. 200만 개잖아요. 이 비율을 보시면 200만 개로 1900만 개에 영향을 주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비율이 적을 뿐더러 이 200만 개도 서서히 향후 100년 동안 조금씩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900만 개라는 저량이 비트코인에는 이미 기존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트코인으로 부를 저장한 사람들은 앞으로 누구한테 자기의 부를 뺏길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비트코인 이해한 사람들도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래가 있다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무슨 횡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도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곁다리로 얘기를 하면 알트코인들은 여러분 저기 업비트 가져가지고 무슨 제가 어디 메뉴인지 정확히 안 봤는데 공지사항인가? 거기에 유통량 계획 변경 그런 거 공시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이 유통량 계획을 계속 변경을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량을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해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갑자기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 던지는 것도 문제지만 유통 공급량을 자기들이 뭐 1000개를 총 유통시키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공시 하나 때리고 10,000개로 늘려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 그 코인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알트코인 다 대다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 혹시나 이제 연말이나 불장이 오면 아무거나 이렇게 가격이 튀어 오르니까 내가 거기에 그걸 사지 못했다는 그 포모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을 내가 사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가격 상승을 맛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유혹이 생기죠, 당연히. 왜냐면 사람은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남이 저렇게 돈을 번 거는 내 손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가격이 내년에 막 올라가면 가만히 있던 바라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돈 욕심도 있겠지만 본인이 손해 봤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을 싸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통량, 화폐의 유통량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내가 과연 이렇게 알트코인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실제 예시인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해서 어쩌면 여러분도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은 버블은 과거에도 터졌고 앞으로도 은 가격이 오른다면 또 터질 것이다. 화폐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상당한 규모로 은에 유입된다면 은 생산자가 공급을 크게 늘려 가격을 폭락시키면서 투자자의 부를 뺏어오기는 어렵지 않다. 이 말이 은을 계속 투자한다는 거는 기존에 유통되는 양을 자기가 계속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금 같은 경우는 채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더 이상 추가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은은 생산자가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유량, 새로 유입되는 양을 늘려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품을 통틀어 연화 함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도 은에서 나왔다. 1970년대 후반에 엄청난 부자였던 헌트 형제는 은을 다시 화폐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엄청난 양을 사들이기 시작하여 가격을 올렸다. 일단 가격이 올라가면 사려는 사람도 많아지므로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은으로 물건값을 지불하려 하리라는 논리였다. 그러니까 은을 자기들이 많이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화폐로 은을 쓰면 더 가격이 올라가서 자기들이 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사들여봤자 채광업자와 은 보유자가 시장에 계속 은을 내다 팔 수 있는 능력에 비하면 헌트 형제의 재산은 상대도 되지 않았다. 자기들이 아무리 사도 새로 채굴되는 양,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에다 갖다 파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 가격을 계속 펌핑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은 가격은 폭락하고 헌트 형제는 10억 달러 넘게 손해봤다. 절약 유량 개념이 중요한 이유를 그리고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이유를 배우고 낸 수업료로는 아마 역사상 가장 큰 돈일 것이다. 절약 유량 개념이 중요한 이유. 이 개념을 좀 머릿속에 여러분이 잘 새겨 놓으시면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절약이 많은 반면에 새로 유입되는 양은 적으니까 이 돈들은 좋은 돈이구나. 반면에 이제 법정화폐는 유량이 얼마만큼 될지를 몰라요. 얼마만큼 될지도 모르면서 계속 찍어내요. 미국 달러가 올해 미국 정부 그 부채가 올 초만 해도 34조였는데 지금 35.7조 정도 부채거든요. 이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1년 안 된 사이에 1.7조 정도 더 찍어낸 거잖아요. 이거 자기네들도 얼마만큼 찍어낼 그게 없다니까요. 내년 되면 또 이제 부채 협상, 부채 한도 협상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겠죠. 부채 한도 안 늘리면 그냥 파산이에요. 근데 미국은 셀프 부채 한도 늘릴 수가 있으니까 파산 없이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유량이 많으면 기존에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다. 실제로 이제 아까 그 헌트 형제 얘기도 있었지만 중국하고 인도가 한 1800년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근본위제를 했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서구 유럽 국가들은 근본위제를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하고 은하고 싸우면, 그러니까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가 싸우면 좋은 화폐가 이기게 되어 있고 좋은 화폐 쪽으로 그 연화가, 그러니까 은의 가치가 다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도는 중국이 78%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은 본위제, 은의 그 저장된 가치가. 그리고 인도가 56%.
이게 금으로 빨려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훈이 역사가 말하듯 남이 더 견고한 돈을 보유하면 자기도 영향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거 그냥 우리가 저희가 법정 화폐 갖고 있다고 나는 비트코인이랑 상관없이 이게 안 된다고요. 왜냐면 그 안 좋은 돈에 있는 부가 자연스럽게 좋은 돈에 있는 근본이제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빨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랜 그 화폐로서 좀 사용한 그런 것 때문에 금과 은이 다 화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은은 거의 화폐로서 지위를 잃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금이 이게 그 물리적인 그 속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분할도 어렵고 순도 체크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어디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화폐로 쓰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은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도 화폐적인 지위로 최근까지도 사용을 했는데 왜 은이 완전히 족적을 감췄냐 하면 금을 어떤 금 보관증으로 유통시키면서부터 은의 살 자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금 보관증은 종이니까 어디 보내기도 쉽고 이렇게 분할하기도 쉽다 보니까 은의 역할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래서 금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책 내용도 이제 자세히 보면 금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금 보관증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면서 법정화폐의 태초의 시작이 각 나라에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 파운드화를 우리나라의 법정화폐로 할 거니까 이거 쓰세요 이게 아니고 이 파운드화든 뭐 미국 달러든 맨 처음에 태초에 발행했을 때의 개념 자체는 금 보관증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이 파운드화를 은행에 갖고 오면 금 얼마를 다시 너한테 돌려줄게.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정화폐들이 처음에 힘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현대 사회도 어떻게 보면 금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금을 보유한 기관에서는 이 금의 그 정확한 양도 잘 뭐 공시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금 보관증으로 찍어낸 그 유통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다 금을 찾으러 가면 실물 금을 다 내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치 기반이 없는 사태 금을 더 이상 돌려줄 수 없는 사태에서 이거를 그런 현황에서 지폐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으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종이 그 발의 인쇄 가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닉슨 쇼크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달러 갖고 오면 금으로 돌려줄 수 없어 이제 그냥 우리 달러만 찍어낼 거야.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미국 재무부에서 은을 다시 화폐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지폐랑 은을 내고 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건전한 화폐이기 때문에 금의 지위를 탈환하는 날이 그것도 오겠죠. 뭐 한 10년 이내로. 그럼 뭐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지금이 10배니까 10억 정도는 갈 거 아니에요? 이때가 되든 언제가 되든 정부는 그 법정화폐 찍어내는데 미련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네들이 그 마음대로 그 마법 같은 거거든요. 내가 그냥 국민들 주머니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돈을 빼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여러분 같으면 놓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력해지더라도 분명히 뭔가 이런 시도를 한다. 중간에 법정화폐를 어떻게 다시 하려고 하든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억압하려고 하든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거는 시장을 대중들을 너무 얕본 결과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강력한 힘을 확인하는 일일 뿐이다.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한번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어떤 퍼드 거짓 뉴스 정부가 뭐 비트코인을 없앨 수 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요새 보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인가 그것 때문에 무슨 어디 기재분과에서 외화 반출되는 거 뭐 감시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이제 USDT 달러 기반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로 바꿔놓고 지금 환율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갖고 있는다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원화 정책이 안 통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야 원화 써야지 달러 쓰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런 액션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뭐 테더 퍼드가 나와서 가격이 65.9K인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67.4K인가 였었는데 아침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퍼드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퍼드가 나오면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면 오히려 매집 찬스니까 이때마다 좀 매집을 하면 좋겠다. 근데 저도 매집하려고 보니까 계속 역푸여가지고 이 말은 우리나라 그 비트코인 가격이 더 쌌다는 거예요. 계속 역푸여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김프가 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더 프리미엄 주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미국 달러로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또이또이 하길래 그냥 안 샀어요. 아무튼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좋은 찬스니까 조금씩 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제 화폐에서 좀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저량 유량 비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저량 유량 비율이 낮은 돈들은 새로운 화폐 공급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 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부가 훼손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우리나라 원화 들고 있으면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돈이 줄어드는 거다. 그 내용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세계적인 돈, 비트코인. 끝내주는 돈, 비트코인.